안녕하세요. 오늘은 픽셀 쉬프트 촬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뷰 화면에서 보면은 이런 좌우, 그러니까 레벨 맞추는 거하고 위에 아래 카메라 앞에 롤 맞추는 전자 게이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넘버 버튼이 있는데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메뉴 창이 뜨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MC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MC를 클릭을 하면 OK 누르면 이 세 가지의 아이콘이 뜨죠. 이는 어프고 중간 MC하고 맨 좌측에 MC가 있는데, 중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스틸 라이프 사진을 촬영할 때는 가운데다 놓고, 약간은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에는 동체 보정을 켠 좌측에 이 아이콘에다가 설정을 하고 눌러야 됩니다. 가운데다 놓고 촬영을 움직이는 걸 촬영했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같은 그런 노이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는 거를 픽셀 시프트로 촬영할 경우에는 맨 좌측에 놓고 OK 누르고 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저 같은 2초 타이머를 주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촬영이 되는 거죠. 네, 픽셀 시프트 촬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1 바디에 들어있는 픽셀 시프트 레졸루션 샘플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연습 삼아 사진을 담아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고, 일단 예상한 것만큼 그런 디테일하고 멋진 사진들이 나왔어요. 4장의 사진을 합치다 보니까 보통 K1 러 파일이 한 42메가 정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44, 16 개선이 160메가가 넘어요. 한 170메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몇 메가 정도 되는, 몇 메가가 되냐면 한 4장판 이건 뭐 163,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예, 한 160메가가 넘네요. 200메가가 넘는 것도 있네요. 어떤 피사체를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보통 160메가에서 200메가도 있네요. 전 처음 봤네요, 오늘 200메가짜리가 있는지. 네, 일단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법은 아까 영상에서처럼 동체 추적을 킨 것, 그러니까는 피사체가 약간 움직임이 있는 거라면 맨 좌측에 있는 마크로 클릭하시고 촬영하시면 되고, 정적인 동체 추적이 필요 없는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는 그냥 가운데에 있는 마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촬영하시면 되죠. 픽셀 시프트 레졸루션은 한 픽셀씩 이동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좌로 이동하는지 우로 이동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동하면서 사진을 담는 건데, 예상한 대로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보정이고요. 바로 지금 라이트룸으로 지금 임포트 해서 지금 바로 보는 건데요. 이 포커싱이 이 부분이 맞았거든요. 제가 근데 보니까 와,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뭐 이런 결과물을 보고 일단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기능이. 일단 샤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난다는 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자, 이거는 동체 추적을 끈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 나무를 촬영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런 화면에 잔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라면 좌측 동체 추적을 킨 상태에서 픽셀 시프트 레졸루션을 촬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 외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나고요. 그럼 뭐 안부 표현은 뭐 저같이 캐논만 주구장창 사용해온 사람한테는 안부가 표현이 된다는 게 눈에 그냥 보입니다. 예. 안부 표현이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카메라가 왜 이제 나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에서는 1800불인데 보통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210만원 2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가격에 이만한 카메라, 이 정도 기능 있는 카메라라면 사실 아직은 렌즈가 아직은 뭐 캐논이나 니콘만큼은 없지만, 그렇다고 뭐 못 찍을 만큼 렌즈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50mm 2.8 마크로인데, 초 마크로는 좀 그렇지만 인물이라든가 내가 어느 용도에 따라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풍경도 찍을 수 있고 인물도 찍을 수 있고, 마크로도 여러분들 제 페북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마크로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거는 동체 추적을 킨 상태에서 흔들리는 나무를 봤는데, 이게 용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느린데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런 움직임 속에 그런 모자이크 처리라든가 그런 화질의 잔상이 남아있질 않고 굉장히 일단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 이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도 미디엄 포맷 카메라를 사용해 봤는데 사실은 이런 질감들이 거의 미디엄 포맷이 갖고 있는 디테일에 준할 정도로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촬영하기 전에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얼마큼 좋을까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풍경을 주로 찍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거의 뭐 대만족입니다. 무보정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과 색감과 어떤 걸 담아낸다는 것이, 그리고 뭐 렌즈도 좋은 것도 아닌데 한 299불이에요. 그 50mm 2.8 마크로가 이 정도로 담아낸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50mm 2.8 마크로 렌즈를 사용해 보니까 포커싱이 약간 버벅임이 있어요. 버벅임이 있지만 그거는 바디에서의 문제가 아닌 렌즈 자체가 원래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요. 옛날에 뭐 캐논 50mm 1.8 그 플라스틱 그런 렌즈 있죠. 이렇게 줌 할 때 왔다 갔다 가지고 잘 이렇게 못 맞추는 것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지금 그런 스타일의 어떤 포커싱을 맞출 때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한번 포커싱이 들어가면은 그 정확도는 믿을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지금까지 한 150, 160여 장 정도는 일단 담아봤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담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50mm 2.8 렌즈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렌즈보다는 일단은 쉬프트 레졸루션에 대한 결과물을 보는 거니까, 이건 동체 추적을 킨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나뭇가지들 요거 지금 걸쳐 있는 것들 살짝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이 물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이 뒷부분도 굉장히 디테일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정말 캐논은 정말 이제는 센서를 바꾸지 않으면, 저같이 예를 들면 소위 뭐 말하는 캐논바, 뭐 캐논을 좋아해서 캐논바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냥 처음 시작한 게 손에 쥐어든 카메라가 캐논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까지 뭐 사용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캐논 카메라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은 캐논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캐논이 혁신적인 어떤 물건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퀄리티를 펜탁스가 뽑아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펜탁스를 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캐논에서 풀프레임을 내놔봐야 초기 출시가가 보통 300만원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사실 기능은 이런 펜탁스 K1보다도 기능은 없는 것이, 이 사진은 실패한 사진인데 이제 포커싱이 제가 이제 맞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 아니었군요. 지금 제 컴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벅여서 포커싱이 맞았던 것 같은데 포커싱이 맞은 사진이네요. 이렇게 포커싱이 맞다면 이 정도의 쨍한 사진은 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기본적인 보정을 해보면, 디테일 정말 끝내줍니다. 디테일. 자, 뭐 화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이상 픽셀 쉬프트 레졸루션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